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한미반도체 광록원 회장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대기업 대주주가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이 2010년도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아직까지 상속세를 연부연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뭐 지분을 계속해서 팔고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리고 뭐 특별 배당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요거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거를 따로 다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록원 회장님이 돌아가셨고요. 근데 지분율을 거의 한 9.3%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지분이에요. 한미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거의 9% 정도 되는 지분이면 굉장히 조금 이 가치가 크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이제 상속을 해야 되겠죠. 뭐 곽동신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광록원 회장님의 따님인 곽혜신, 곽명신, 곽영미, 곽영아, 아니면 곽동신 부회장의 아들인 곽호성, 곽호증, 아니면 뭐 작은 아버지인 곽너섭, 뭐 이런 분들한테도 상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 지분율 9.29%라 그러면 굉장히 이 가치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굉장히 크죠. 50%까지 최대로 부과할 수 있고 대주주는 아마 60%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의 대주주 일가들은 이 상속세 이슈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지분을 팔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한테도 뭐 오버행 이슈가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특별 배당을 준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보면 57,800원입니다. 와, 근데 진짜 주가가 굉장히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저점이 11,150원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418%, 거의 한 5.2배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가 거의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죠. 57,800원이라 그러면 9.29%면 주식수 900만 주니까 한번 대충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7,800 곱하기 9043,080 하면 되죠. 그러면 거의 한 5,220억 정도의 지분 가치입니다. 요 중에서 근데 지금 국가별 상속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대 50%거든요. 50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한 5,220억에서 55%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55 하면 대충 한 2,800억 정도가 나옵니다. 2,800억 진짜 큰 돈이죠. 한미반도체 대주주 일가들이 돈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과연 2,8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2,800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지 2,8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웬만한 대기업의 재무제표를 까봐야 현금으로 한 2,0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죠. 개인이 2,8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지분을 팔던지 이런 식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다르게 한미반도체는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상속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은데 상속세율을 조금씩 낮춰야 된다, 아니면 기간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넥슨도 그렇고 이번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속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따로 다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이쪽 관련돼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거를 보면 넥슨의 최대 주주가 이정주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우리나라 정부가 29.3%, 게임 회사의 2대 주주가 됐어요. 최대 주주 일가들이 98.64%, 거의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70%대로 내려왔죠. 나머지 29.3%는 기획재정부가 가져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현금을 이렇게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도 원래 상속세 원조 국가거든요. 영국도 폐지를 했었습니다. 폐지를 했다는 게 아니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돼서도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해요. 근데 뭐 저는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속세 폐지한 국가들도 많죠.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그리고 뭐 스웨덴, 캐나다, 뭐 대부분 OECD 국가, 잘 사는 국가들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OECD 국가들 중에서 좀 높은 수치에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높고 미국은 40%입니다. 최대가. 여튼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님이 2020년도쯤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지분을 4.18%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상속을 하게 됐습니다. 뭐 홍라의 여사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었다든지 아니면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 여러 명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했죠. 근데 이 지분 가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희 회장은 뭐 삼성전자 지분도 가지고 있었고 삼성 SDS도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도 가지고 있었고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만 따지더라도 거의 한 12조 정도의 상속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비해서 진짜 굉장히 많죠. 이번에는 하더라도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한 2,5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은 거의 한 12조?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시장의 화두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누가 한 명한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명한테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9.3% 정도의 지분은 나눠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선례를 보면 12조 원 정도에 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죠.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주주 일가들은 이 12조 원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서 5년에 걸쳐서 총 6회 동안 12조 원을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12조 원을 6회 동안 나눠서 내니까 1회마다 2조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5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 12월 말 그때부터 좀 연부연납 제도가 바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래 5년 동안 내던 걸 10년에 걸쳐서 내는 걸로 바뀌었고 2012년도 말쯤 그때는 이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내게 뭐 그렇게 바뀌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800억 정도의 상속세가 그렇게까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 삼성그룹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속세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의 선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튼 연부연납으로 이렇게 내고 있고 질권을 설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상속세 납부용으로 이렇게 아니면 지분도 팔고 있어요. 요거는 홍라의 여사라든지 이부진 사장이라든지 삼성전자 지분을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 뭐 지분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분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 배당도 시행을 했었죠. 이렇게 특별 배당을 시행한다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특별 배당을 시행한다 그러면 주주들한테도 당연히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때 주가를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사실 배당을 작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통주 주당 한 354원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보통주 354원 주던 거에 거의 한 5배 정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총 6배 정도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배당금 총액으로 13조 원이나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거기다 더해서 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의 지분 0.65%를 팔고 그리고 뭐 삼성 SDS 지분 같은 경우도 1.95%, 이서연 이사장도 1.95% 시간을 매매로 팔고 또 뭐 삼성 SDS 관련돼서 2013년도 올해죠. 이서연 이사장은 아예 1.95% 남았던 것도 전량 다 팔았습니다. 계속 현금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여기는 상속세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한미반도체는 어떨 거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일단 현금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뭐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처럼 특별배당금을 시행을 하던지 아니면 지분을 팔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곽동신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곽계신, 곽영미 뭐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한미반도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곽동신 부회장 같은 경우는 8%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땡겨왔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땡겨왔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돈을 땡겨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아무리 최대 주주가 신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워낙 높고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높죠. 그래서 5%대 정도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곽동신 부회장 같은 경우도 가장 적은 게 지금 5.19%이고요. 곽계신 이분 같은 경우도 5.03%, 뭐 곽영아 이분은 6.3%,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연봉을 땡겨 받는다든지 요렇게 뭐 요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를 좀 좋게 보거든요.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최근에는 안 다뤘어요. 워낙 HBM 관련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따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안 다뤘는데 한미반도체 지난번에 다뤘을 때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배당도 잘 주고 굉장히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연봉을 갑자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높게 한다? 주주 가치를 침해한다? 이러면 이때까지 해왔던 행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주식담보대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팔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판다 그랬을 때 뭐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한번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대기업 오너들도 주식담보대출은 5%대라고 합니다. 지금 LG 구회장 같은 경우도 5.14% 금리를 내고 있고요. 당연히 뭐 곽동신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한 큰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상속세를 내겠죠. 요거는 제가 뭐 1년 전쯤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근데 1년 전쯤에는 주가가 많이 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안 다루고 있긴 한데 한미반도체가 되게 뭐 주주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곽동신 부회장이 굉장히 좀 대단한 게 아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을 매수하는 건 또 좋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에 또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매수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뭐 배당을 준다 그러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곽동신 부회장이 진짜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요거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은 진짜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잘하고 있어요. 근데 곽동신 부회장은 이렇게 사는데 곽동신 부회장의 동생, 여동생인가? 그렇죠. 이분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혜신 그리고 광명신 아마 둘 다 여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여동생이 아니고 누나인가? 여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좋게 봤었던 게 주식 수를 계속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2019년도 말쯤에 그때 5,700만 주였던 게 20년도 말 되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21년도 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2년도 말쯤에 늘어났죠. 요거는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 거예요. 200원이었던 게 100원으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주식 총수는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2배로 늘어나면 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9,800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9,700만이죠. 요거는 액면 분할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주주들을 많이 생각한다. 굉장히 좋다. 아니 상속세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고 그런데 뭐 앞으로의 행보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 자체는 주주들을 등쳐먹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무제표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회사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익 소각 이력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적어 놓더라고요. 2018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한 것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원래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 자식한테 증여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 자식한테 증여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곽호중 이분한테 최근에 35만 3천 주 요거를 증여를 했죠. 요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주가가 높을 때 이렇게 증여를 한다.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보통은 주가를 낮춰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진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식도 이렇게 취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최근에 조금 특이했었던 거는 2022년도 10월 24일에서부터 2023년도 4월 24일까지 그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는 100% 이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68%밖에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뭐 조금 흠이다. 300억을 매수해야 되는데 200억만 매수를 했습니다. 뭐 현금이 좀 부족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됐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해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납득이 되죠. 그냥 평소에 양아치 짓을 하던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난리 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뭐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인천 서구 가자동 뭐 이런 쪽으로 유형자산 취득을 했죠. 총 183억 요거를 써서 취득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렇게 장비 생산 공장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최근 10월 17일 날 그때 또 300억 자사주 매입 체결 결정에 대한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잠깐 뭐 70% 정도밖에 이행을 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자기 주식 처분도 하긴 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기업이 이런 식으로 신규 장비 개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진짜 납득이 되죠.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요거 보고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배당 관련돼서 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당주를 투자할 때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뀌죠. 몇몇 금융주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주당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 공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배당락을 맞게 그렇게 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배당 기준율이 올해 연말이죠. 근데 2024년도 3월 7일로 바뀌었습니다. 요 말은 요 날을 배당락으로 해가지고 420원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미 한 주당 배당금 420원은 정해졌습니다. 원래 이때까지는 주당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고 우리는 배당주를 투자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리스펙해야 돼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 이렇게 장비 수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해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 없거든요. 아니 상속세랑 증여세 관련돼서는 이때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던 행보 자체는 주가를 계속 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주사들이 할인을 받아서 주가가 잘 안 간다,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미반도체는 그런 거 없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한테 증여도 하고 있고 주가 오를 때 이렇게 증여를 하면 우리 같은 주주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죠. 자식한테 증여한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낮췄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안심스럽고 그리고 이번에 상속세 관련돼서도 이미 주가는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금 곽동신 부회장의 지분율이 거의 한 30% 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지분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이 지분을 솔직히 좀 팔아도 되긴 합니다. 2,800억이라는 상속세가 물론 한 방에 낸다 그러면 부담스럽긴 한데 요거를 연부연납제도 이용해서 뭐 10년에 걸쳐서 낸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요번에 삼성전자 이슈처럼 뭐 지분을 팔던지 그쪽은 계속 지분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관련돼서는 그런 이슈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배당도 은근히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0.4%밖에 안 되는데 배당 성향을 보면 그래도 2020년도 그때는 40% 정도의 배당 성향을 줬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40%까지 주면서 배당금을 좀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6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배당금을 조금 더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주주들을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노건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일단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세가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곽동신 부회장이라든지 자금력이 있고 그리고 지분율도 거의 36%고 그리고 뭐 주식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좀 팔아도 됩니다. 아니면 연부연납으로 최대한 늘려서 내도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연봉을 조금 뭐 높게 받아 가셔도 되죠. 아니면 배당금을 좀 많이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오버행 이슈가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이때까지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주주들을 위해서 해왔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주들 등을 치는 막 그런 역할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